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친구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특히 제 인생을 바꿔준 그런 친구라면 더욱더 소중하겠죠. 오늘 사건은 너무나 절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 진짜 이 사건 보고 제 친구들한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니까요. 어떤 스토리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2003년 7월 18일 미국 텍사스인데 이날 저녁 한 6시쯤 애들이 한 집 앞에 막 옹기종기 모여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티파니라고 동네 인싸 친구 있거든. 얘랑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레이첼인데 얘네 둘이서 티파니 집에서 같이 파티하기로 했던 거야. 뭐 파티라고 해봤자 엄청나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밥 먹고 TV 보고 하면서 같이 놀자 했던 거지. 근데 이 파티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잖아. 그래서 레이첼, 티파니랑 또 티파니 남자친구 그리고 그 친척형 D까지 넷이서 다 같이 파티 때 먹을 거랑 뭐 해가지고 미리 차려서 애들 기다리면서 집에서 같이 놀고 있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시간 맞춰서 도착했으니까 똑똑 노크하고 문 열어주길 기다렸지.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엥? 무심코 손잡이를 이렇게 돌렸는데 문이 열리더라고. 친구들은 얘네 그 파티 준비 때문에 좀 정신없나 보다 이러고 그냥 들어가게 돼. 근데 집안에 애들이 보이질 않더라고. 뭐야, 얘네 어딨지? 근데 거실 쪽에서 뭐 TV 보는 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 소파에 애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야, 너 뭐해? 하면서 다가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애들이 피범벅이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소파 밑에 피웅덩이가 생길 정도더라고. 이 끔찍한 광경에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집안에 뛰쳐나왔고 바로 신고하게 돼.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보니까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서 사망해 있었어. 근데 3명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레이첼은 소파 뒤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 이 아이들은 모두 총에 맞아서 사망했어. 하지만 레이첼의 사인만 달랐지. 그녀는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게 최종 사인이었어. 그녀의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는데 911까지만 눌려 있더라고. 아무래도 911에 신고하려다가 범인에게 들켜서 살해당한 걸로 보였어.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 레이첼과 티파니, 그러니까 여자애들만 음부와 아랫배 쪽에 총 쏘는 적이 막 집중돼 있는 거야. 경찰은 이런 정황을 미뤄봐서 치정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했었대. 아무래도 이 총을 쏜 부분이나 현장 상태가 원한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거지.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혹시 얘네한테 원한을 가질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반응이 똑같아.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야. 둘 다 그냥 착하고 인기도 많고 그냥 다들 좋아했었대. 그러면은 치정살인이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티파니의 남자친구 마르커스가 예전에 마약을 판 적이 있대. 그래서 이 마약 관련해서 갱단이 연루된 건가 했지? 근데 또 마르커스는 마약에서 손 뗀 지 오래됐더라고. 당최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는 거야. 그때 중요한 증언 하나가 나오는데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이 집 앞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거야.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티파니 집 근처에서 이렇게 서성서성 거렸던 거지. 그래서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까지 제작해서 배포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어.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게 돼. 사실 티파니하고 레이첼이랑 친했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거든. 그녀는 바로 크리스틴 파올레라. 사실 최근에 남자친구 생기면서 애들하고 자주 만나지 못했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거고.
근데 제일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밥도 못 먹고 맨날 울고 그랬었대. 사실 크리스티나한테 레이첼과 티파니는 친구 그 이상의 존재였거든.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어. 정확히 말하면 우울했지. 크리스틴이 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도저히 애를 돌볼 상황이 아니잖아. 결국 크리스틴은 이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돼. 그런데 한 7살쯤 갑자기 막 머리가 빠지는 거야. 근데 이게 머리에서 끝나질 않고 속눈썹이랑 막 눈썹까지 다 빠지더라고. 알고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탈모가 온 거였어. 심지어 이 속눈썹이 계속 빠지면서 눈을 찌르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시력이 엄청 안 좋아졌었대. 그래서 겨우 7살인 어린 나이부터 빠진 머리 가리려고 막 가발 쓰고 시력 안 좋으니까 완전 두꺼운 안경 쓰고 막 그렇게 다녔다고 해. 근데 어린애들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하잖아. 다 자기네들이랑 좀 다르니까. 막 크리스틴 따돌리고 가발 벗기면서 놀리고 엄청 괴롭히는 거야. 이 유치원부터 시작된 괴롭힘은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이어졌어.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틴 자존감이 진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 성격도 점점 소심해졌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쯤에 상황이 확 바뀌는데 엄마가 약물 치료를 다 받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된 거야. 그렇게 크리스틴은 엄마랑 다시 같이 살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엄마 따라서 텍사스 클레어 레이크 시티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고 이사 가니까 당연히 전학을 가게 됐지. 사실 처음에는 이 새로운 학교에 가는 걸 되게 겁냈었대. 아니, 친구들한테 쭉 괴롭힘 당했잖아. 이사 가서도 그 괴롭힘이 이어질까봐 좀 걱정이 됐던 거야. 그런데 크리스틴의 생각과 다르게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평탄했어. 진짜 완벽했지. 이때 레이첼 콜러티스랑 티파니 로엘을 만나게 됐었어. 다른 애들이 막 크리스틴 놀릴 때 딱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야, 너네 왜 전학생 괴롭혀? 그만해! 이렇게 보호를 해준 거지. 둘 다 성격도 완전 좋고 예뻐서 진짜 인싸였는데 얘네가 크리스틴 챙기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인기도 많아졌어. 그리고 레이첼이랑 티파니는 크리스틴이 외모에 좀 콤플렉스가 있는 걸 알고 화장하고 또 꾸미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었대. 막 얘네끼리 돈 조금 모아갖고 진짜 비싼 가발 있지. 진짜 티도 안 나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꾸며주고 화장시켜주고 그랬던 거지. 그 덕에 자존감도 회복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크리스틴 태어나서 처음 친구도 사귀고 막 인기도 받고 그러니까 좀 많이 들떴나 봐. 점점 어긋나기 시작해. 동네에서 불량한 애들이랑 막 슬슬 어울리더니 걔네 따라서 마약까지 하는 거야. 아니 티파니랑 레이첼 진짜 걱정했지. 아니 얘네가 막 잘 나가고 그래도 마약 같은 건 사실 손대진 않았거든. 그렇게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나고 있었어. 그러던 2003년 크리스틴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당시 남자친구는 21살이던 크리스 스나이더. 근데 크리스틴은 그때 겨우 17살이었어. 그러니까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사귄 거야. 게다가 폭력이랑 마약 전과까지 했던 범죄자였지. 레이첼이랑 티파니가 다른 남자 소개해 줄 테니까 헤어져라 라고 할 정도였어. 진짜 가족부터 친구까지 다 반대했지만 아니 크리스가 너무 좋았나 봐. 크리스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 아무리 그렇게 반대가 심해도 사실 잘만 만나면 딱히 상관없잖아. 근데 둘 사이도 그닥 좋지는 않아. 크리스티는 남자친구한테 엄청 집착했던 거야. 크리스 친구들이 그 여자친구 보고 사이코라고 부를 정도였대. 근데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 인간관계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질투하고 심하게 다툰 날에는 막 크리스 집 앞에서 노숙하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소리 지르고 계속 문 두드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대. 이렇게 남자친구한테만 집착하는데 친구들 만날 시간 있었겠어? 결국 레이첼, 티파니랑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해. 그래도 여전히 두 사람에게 크리스티는 소중한 친구였어. 그러던 와중에 앞에 말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친구들을 잃게 된 거야. 레이첼이랑 티파니가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크리스티는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됐고 그 정신적 충격에 마약에 더 의존하기 시작해. 결국 치료를 위해서 재활시설에 들어가게 됐지. 그 와중에 수사는 계속됐지만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없었어. 그렇게 시간만 흐르게 돼. 그러던 2006년 7월 8일 경찰에게 한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자기가 티파니 레이첼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안다는 거야. 그리고 지목한 범인은 바로 크리스틴. 제보자는 자기가 마약 재활원에서 크리스틴을 만났는데 이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털어놨다는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그 진술한 내용도 굉장히 상세했고 결국 제보를 받은 직후에 경찰관들은 재빠르게 그녀를 찾기 시작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를 발견했는데 한 모텔 안에서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둘이 재활원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부부 사이였어. 그렇게 크리스틴을 체포하려고 출동했던 경찰들은 그 현장을 보고 와, 진짜 살다 그런 광경은 처음 본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 모텔방 상황이 진짜 엉망이었거든. 두 사람은 8개월간 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마약만 하고 지냈던 거야. 방 안에는 진짜 온통 주사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음식은 다 썩어서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 거야. 그리고 모텔에서 크리스티는 그렇게 체포되게 돼. 처음엔 살인사건에 대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같이 있던 남편이 아내가 TV를 보다가 나한테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자백했다면서 자기가 들었던 모든 내용을 증언하게 돼. 그렇게 5년간 숨겨졌던 사실이 밝혀진 거야. 2003년 7월 18일 그 사건 당일에 티파니, 레이첼, 그리고 그 남자친구 마르커스랑 사촌 형까지 이 네 사람은 한창 파티 준비 중에 있었어. 그때 띵동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나가보니까 크리스랑 그 남자친구 크리스가 왔더라고. 안녕 얘들아 오랜만이야. 생각나서 들렀어. 생각지도 못한 방문이었지만 안 그래도 우리 이따 파티하는데 친구들은 웃으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커플을 집 안으로 들이게 돼. 하지만 그 누구도 두 사람의 생각을 알진 못했어. 크리스틴 커플이 티파니 집에 온 이유는 마약을 훔치기 위해서였던 거야. 둘 다 마약에 완전 중독됐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갖고 있던 것도 다 해버린 거지. 근데 그때 티파니 남자친구 마르커스가 마약을 팔았다고 그 소문 들었거든. 그래서 안 그래도 티파니 집에서 파티 많이 하는데 거의 100% 마약 있겠네 싶어서 갔던 거야. 그리고 그 둘의 품 안에는 권총이 들어가 있었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크리스와 크리스티는 총을 꺼내더니 친구들한테 총구를 겨눴어. 마약이랑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시작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애들은 다 벙쪄 있었지. 이번엔 아예 레이첼을 인질로 잡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 그 사이에 크리스는 거실에서 나머지 세 사람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때 마르커스가 반항을 하려고 했고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돼. 그렇게 마르커스는 바로 사망하고 말아. 그 후에는 바로 옆에 있던 티파니와 친척형 D까지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듣자마자 크리스티는 레이첼을 총으로 쏘기 시작해. 아니 이게 뭐야? 너무 갑작스럽잖아. 그냥 이렇게 갑자기 친구들 죽인다고? 아니 이렇게 인생을 구원해준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살해하고 만 거야.
그리고 그 둘은 집을 그 상태로 떠났어.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크리스티는 이 네 사람이 다 확실히 사망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다시 티파니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레이첼이 이때 살아있던 거지. 총에 11번이나 맞았지만 간신히 정신 차리고 신고 전화 걸려고 필사적으로 바닥을 기어가고 있던 거야. 그리고 휴대폰으로 911을 누르려던 그 순간 크리스틴한테 발각됐고 레이첼에게 또다시 총을 쏘기 시작해. 하지만 총알은 떨어졌고 그대로 달려들어서 총으로 머리를 막 내려치기 시작했던 거야. 그렇게 그 충격으로 그녀는 사망했지. 크리스틴은 두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자기 보고 헤어지라고 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성기 부분에 수차례 총을 쐈던 거야. 그 수많은 총상이 남아있던 레이첼과 티파니의 시신과 달리 그 남성들,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친척형 D는 치명상을 제외한 특별한 총상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해. 친구들을 향한 질투심과 열등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네 사람의 사망을 확인한 크리스티는 화장실로 가서 담담히 손 씻고 바로 일하던 곳으로 출근했대. 그리고 그냥 평소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해. 사건 직후 티파니의 집을 서성거리던 크리스틴과 크리스를 목격했던 증언으로 그 몽타주가 제작되기도 했지만 10대 소녀가 이 잔혹한 범행의 범인일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아예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거야. 어쨌든 한 명은 체포된 거잖아. 경찰은 곧바로 크리스를 추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두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근데 크리스틴 얘가 진짜 얌생인 게 전남친 상한 소식 듣자마자 이 모든 걸 크리스 책임으로 다 돌리더라고. 자기는 그냥 가스라이팅 당해서 소중한 친구를 죽이게 됐다 이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재판 내내 자기는 억울하다고, 마약에 취해서 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렇게 변명하더라고. 크리스티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후회한다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들 앞에서 당당하기까지 해. 이 기나긴 재판 끝에 크리스티는 4건의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게 돼. 하지만 당시에 17살 학생이었잖아. 그 덕에 간신히 사형은 면했지만 40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텍사스주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해. 그리고 또 슬픈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사건 현장에서 레이첼의 피 묻은 핸드백이 발견되는데 그 안에 크리스틴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해.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는 크리스틴이 친구 레이첼에게 쓴 편지가 있었지. 레이첼, 우리의 멋진 추억의 사진이야. 항상 서로를 위해서 곁에 있자. 사랑해. 우리의 특별한 우정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평생 함께 하자던 사랑하는 친구가 자신을 살해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들은 그렇게 눈을 감고만 거야. 지옥 같던 괴롭힘에서 꺼내준 레이첼과 티파니는 크리스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됐어. 마약과 질투심에 미쳐서 자신의 삶을 바꿔준 친구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거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티파니와 레이첼, 그리고 마르커스와 디의 명복을 빌고 싶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사건으로 다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